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서 또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러시아 선박 승선원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선박 수리업체 직원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러시아 선박과 관련된 지역 내 감염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32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 페트로원에서 또다시 12명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 배 안에 격리돼 있다 최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선원 94명 중 절반 가까운 44명이 확진된 건데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한 달 새 부산항에 입항한 전체 러시아 선원 확진자만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선박 수리에 참여한 업체 직원 1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리업체 직원과 이들의 지인, 가족까지 모두 11명이 지역 내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이후 러시아 선원과 접촉한 1,60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인원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아직 잠복기여서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보건당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검사 기간을 31일 금요일까지 연장하여 한편 러시아 선원 7명을 포함해 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면서 부산에선 현재 6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형어선 페트로원호의 경우 승선원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결을 받은 건데요. 선내 격리 등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부산항에 입항했던 러시아 원형어선 페트로원호입니다. 러시아 선원 94명 가운데 지금까지 44명, 절반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32명에 이어 닷새 만에 선내 격리 중이던 12명이 또 확진된 겁니다. 이처럼 페트로원호에서 확진자 집단 발생이 이어지자 1인 1실 등 선내 격리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트로원의 나머지 선원 50명은 선내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 격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사가 선내 상황을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선내 환경을 관리할 인력도 주체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선내 격리 때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격리시설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1실로 격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그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계속 생기면 빼고 했던 걸 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될 겁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하는 배 선원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미 항만을 통한 지역 감염까지 시작된 만큼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배구 선수가 감독의 훈련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 선수만 직업을 잃게 됐다. 어제 이 시간 보도해 드렸었죠. 그런데 배구팀 선수들은 개인이 써야 할 임금 성격의 상금 훈련비 모두를 감독이 걷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대회나 훈련 기간 경비로 사용됐지만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돈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배구 선수 A씨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계좌 기록입니다. 적게는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직급 수당인 훈련 보조금부터 성과금인 체육대회 우승 상금까지 보내진 돈만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가 훈련비 명목으로 들어올 건데
뭐 밥값이나 뭐 이런 데 쓸 때 뭐 따로따로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모아서 같이 쓰겠다. 그냥 들어오는 금액 그대로 보내주시면 된다, 저한테. 훈련 보조금과 대회 출전비, 그리고 상금이 부산시 체육회에서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면 A씨를 포함한 10여 명의 선수들은 이 돈을 곧바로 총무 역할을 하는 선수 계좌로 보냅니다. 감독은 개인 카드로 대회나 단체 훈련에서 밥값 등을 결제하고 총무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받습니다. 문제는 출전비 이외의 나머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감독이 수시로 돈을 받아갔으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씨가 끝나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뽑아갈 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돈 어디에 쓰는 거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또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부산시 체육회 고위 관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썼다고 수시로 이야기했지만 사용 내역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어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항명하는 것밖에 안 되고 감독의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치부이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뭐 위에 샤바샤바 이렇게 뭐 썼다, 뭐 너희들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뭐 했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고위층으로 거론됐던 시체육회 관계자는 배구팀 감독을 알고 두세 번 골프를 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은 모두 나눠 했고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두 번은 했죠. 언제 어느 때 이런 문제가 터질지 모르다가 난 철저히 집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한 써놓고는 이제 어디 뭐 그 구실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팔려요.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회 폭행과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배구팀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역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부산시와 정치권이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숨진 20대 여성의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시가 아닌 부산 시내 한가운데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장 대행과 면담한 녹취를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지난 27일에야 성사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유족들과의 면담 녹취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변 권한대행이 희생자 빈소를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고 부산시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유족들이 항의하자 권한대행이 시가 법적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소송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유족들의 바람을 부산시가 외면했던 겁니다. 사고 자체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도 되고 해서 또 그때가 3명 죽음까지 인지를 하시고 계셨다더라고 미리. 네. 나서 내려오셨는데 불구하고 안 둘러보시고 딴 데만 그렇게 둘러보시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또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문제에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는 낮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 10분을 기해 해제됐으나 부산 지역엔 비구름대 영향으로 내일까지 1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은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동구 수정터널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쳤으며 터널 내부와 인근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부산 진구 부전동 가야대로에서 지름 0.6m, 깊이 1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사고 현장 교통을 통제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중 입장이 처음으로 허용된 롯데자이언츠 어제 홈 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무색한 광경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와 NC와의 홈 경기에서는 1000여 명의 입장객 대부분이 1루 내야석에 배치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홈 경기 입장 관중들의 좌석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흡했다며 코로나 예방 지침을 강화하는 한편 외야석을 뺀 전 구역에 대한 예매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사급 신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었고 SUV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민선 7기 공약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과 공약 자문평가대는 오늘 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재정 확보가 저조한 공약 등을 점검해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공약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선 7기 대표 공약은 경제혁신도시와 스마트도시, 건강안전도시 등 5대 분야 16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동천 주변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주택과 상가에 도배와 장판 교체, 가전제품 수리 등 피해 복구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폭우 이후 부산에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이 투입돼 침수 지역 토사물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 또 부유물 처리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강서체육공원 앞 노인보호구역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4톤 화물차가 쓰레기를 줍던 82살 B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졌습니다. B씨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며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해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차로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운전자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